당신의 남편이 매주 여행을 다녀온다며 당신을 챙기는 척하지만 그 여행에 함께 간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올해 72세로 남편 강진호와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정 많고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불러주곤 했어요. 자녀 셋을 다 키워내고 은퇴 후에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매주 주말이면 산악회 여행을 간다며 외출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제가 직접 권했던 일이니까요. 여보, 집에서만 TV만 보지 말고 운동 삼아 어디 다녀와요. 건강에도 좋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주말 나들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매번 새 옷을 사입고 나가고 핸드폰은 항상 꺼져 있었죠. 여행 사진도 거의 찍어오지 않았고 혹시 보여줘도 풍경 사진뿐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향수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쓰는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어디서 맡아본 향기였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설악산 쪽으로 갔어.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다녀왔어. 사진은 많이 찍었어요? 아니야, 바빠서 못 찍었어. 그냥 걷기만 했지. 항상 이런 식의 대화였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결혼 4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이틀 전부터 머리를 다듬고 새 옷을 사러 가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산에 가는데 향수를 왜 뿌려요? 아, 이거? 습관적으로. 대답도 어색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언제부터 향수를 뿌리는 습관이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 찍혀 있었어요. 산악회라면서 왜 카페에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을까요? 여보, 이건 뭐예요? 영수증을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산악회 회장님과 잠깐 들렀어. 회장님이 여자분인가요? 아메리카노를 2잔이나. 아니야, 남자야. 내가 2잔 마셨어. 목이 말라서. 말이 안 됐어요. 남편은 원래 커피를 많이 못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는 체질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해서 생각해 보니 그 향수 냄새가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맡아봤던 냄새인지 계속 생각해 보니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 이화순 씨가 쓰는 향수였어요. 화순이는 저와 40년을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이들도 함께 키웠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항상 함께 나눈 사이였어요. 남편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알고 지낸 친구였죠. 그런데 그 향수 냄새가 화순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게 자라나는 법이에요. 저는 화순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순아, 요즘 뭐 하며 지내?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너는? 우리 영감이 요즘 산악회 다니느라 바빠. 너도 어디 취미 활동 같은 거 해봐. 아, 나도 요즘 산 좋아해서 가끔 가곤 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순이도 산에 간다고.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꽤 자주. 어디로 주로 가는데? 여기저기. 설악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가장 자주 간다고 했던 곳이 바로 설악산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화순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남편이 여행을 가는 주말마다 화순이도 연락이 안 됐어요. 화순아, 주말에 뭐 해? 주말? 그냥 집에서 쉬거나. 가끔 나가기도 하고.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40년 친구인데 이렇게 애둘러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 이렇게 괴로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토요일 아침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7시에 나간다고 했으니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고 남편이 평소 타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 정각 남편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말 말끔하게 차려입고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는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버스를 탔고 저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1시간 정도 가다가 남편이 내렸고 저도 멀찍이서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다른 버스에서 내린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화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친구와 45년 남편이 저 몰래 매주 만나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멀찍이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근처 펜션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들이 들어간 펜션 이름도 확인했어요. 소량기 펜션. 그 이름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에 돌아왔을 때도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녀왔어요? 좋았어.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누구누구 갔어요? 평소 멤버들이지. 김 회장, 박 선생, 이 여사. 이 여사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화순이를 말하는 건가 싶어서요. 이 여사가 누구예요? 아, 새로 들어온 분이야. 이화순이라고.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당당하게 화순이 이름을 말하다니.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지?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였어요. 45년 동안 남편을 믿고 따르며 살았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혼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도 있었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적금도 꽤 됐어요. 남편 모르게 조금씩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인생의 후반부 남편에게 버림받은 마당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며칠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72세에 뭘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아서 취직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서 우울하게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문득 떠올린 게 부동산 투자였어요.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이 작은 집을 찾는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 작은 원룸들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해보자. 결심이 서자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들을 빌려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건축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설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전히 매주 산악회를 다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없는 시간에 더 자유롭게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6개월의 준비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원룸 8개가 들어가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공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건설회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매주 여행을 다니느라 바빴으니까요. 가끔 요즘 자주 나가네?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러 다녀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부동산 관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수다 떨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8개월 후 드디어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예쁜 원룸들이었어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와 구조로 설계했거든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금세 다 찼어요.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했고 관리도 직접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달 월세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72세에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물론 남편 몰래 모은 돈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였어요. 첫 번째 건물이 성공하자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12개 원룸이 들어가는 건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의 수익금과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입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옥상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어서 입주민들이 직접 채소도 기를 수 있게 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박이 났어요.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건축업체 사람들, 부동산 중개사들, 그리고 다른 건물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두 번째 건물도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저는 이제 작은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자꾸 당신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들켜버린 거였어요. 아무래도 동네가 좁다 보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건물 2개 지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돈은 어디서 났어? 제가 모은 돈으로 했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신이 바람 피우러 다니는 사이에 아내가 이런 큰일을 해낸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제게 더 관심을 보이고 여행도 조금 줄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달라진 걸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남편과 화순이의 관계를 알고 있지만 굳이 따지고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제 인생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프로젝트는 좀 더 특별했어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도 나고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김옥자 사모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김옥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였죠. 정말 극적인 순간은 6개월 뒤에 찾아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창업 우수 사례 발표회가 열렸는데 연사로 초대받았거든요. 제 사례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해달라는 거였어요. 발표회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자입니다. 72세에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3개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 2개가 보였습니다. 남편 강진호와 화순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특히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당당하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저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만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고 축하도 해주셨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런 일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산악회 활동으로 바쁘신 동안 시작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화순이도 멀찍이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제 눈과 마주치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매주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화순이와의 관계도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돌아오려고 해도 예전에 그 순종적인 아내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화순이와의 일 저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변명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다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살았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을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제 사업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대신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제 사업은 더욱 발전했어요. 4번째, 5번째 건물을 지었고 이제는 작은 부동산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큰 화제가 되어서 시청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왔어요.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진 자원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국에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70대의 창업을 꿈꾸는 어르신들,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60대 후반의 박영희라는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희망을 찾았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모님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 행사에 초대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국 여성 기업인 대회였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큰 행사였는데 저는 시니어 창업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온 수백 명의 사업가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명함을 주고받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특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SBS 다큐멘터리 팀의 김미영 PD입니다. 혹시 사모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봐도 될까요? 다큐멘터리라니. 처음 듣는 제안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가 될 만한가요? 물론이죠. 7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들을 도우며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며칠 생각해 본 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PD님과 촬영팀이 제 일상을 따라다니며 기록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모습, 청년 창업자들과 상담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40년 우정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많은 감정이 올라왔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지금의 자부심까지.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화와 편지가 끊이지 않았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분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던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방송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셨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한 달에 서너 번은 지방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한 여성단체에서 초대받아 갔는데 청중 중에 눈물을 흘리며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연이 끝나고 그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지 2년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매일 울기만 했는데 오늘 사모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유명해지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4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진 상태였어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관계를 정리한 후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이화순이라는 분이 찾아왔는데요. 40년 친구였던 화순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화순이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화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옥자야. 그녀의 첫 마디였어요. 40년 동안 저를 그렇게 불러왔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차가운 말투로 물었어요. 친구로서의 정은 이미 끝난 상태였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화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진호 씨와는 이미 끝났어. 몇 달 전에 정리했어.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들켜서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그제서야 화순이가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화순이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평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화순아, 이미 지난 일이야.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났지만 이제는 그 일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화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미안해. 40년 친구를 배신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용서는 내가 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다시 살아가면 돼. 그날 화순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친구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년의 인연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순이와의 화해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복수나 분노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로 제 인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만든 거였죠.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카페 창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작은 제조업까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는 정부의 관심도 받았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모델 사례로 인정받은 거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책 자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대학교와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가 성공하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고령화 대책 연구소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하기도 했고,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제 사례를 연구하고 싶다며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시니어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영어로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어요. 발표 후 많은 외국인들이 제게 질문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미시즈 킴, your story is truly inspiring. How did you find the courage to start over at 72? 한 독일 교수가 물어봤어요.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전국에서 롤모델로 여겨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의 배신이나 화순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제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을 텐데. 물론 배신의 아픔은 컸지만 그 덕분에 제 안에 숨어있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76세가 되던 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로 한 거였죠. 72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이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담은 책이었습니다. 글쓰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편지 한 통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가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출판사에서 전문 편집자를 붙여줬고 글쓰기 강사도 소개해줬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2-3시간씩 글을 썼어요. 어떤 날은 한 줄도 못 쓸 때가 있었고 어떤 날은 몇 페이지씩 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순간의 충격과 절망을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또 하나의 치유가 되었어요. 글로 써내려가면서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출간 첫 주에 2만 부가 팔렸고, 한 달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거였어요. 76세에 처음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온라인 서점 리뷰에는 수많은 감동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남편의 배신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북 콘서트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전국 각지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모교인 중학교에서 열린 북 콘서트였어요. 60년 만에 다시 찾은 모교였는데 후배들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창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6년 전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던 그날부터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건물 5개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고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김옥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져서 제 일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화순이와도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 같은 친밀감은 없지만 그래도 40년 인연을 완전히 끊지는 않기로 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2번째 책을 쓰는 중이고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장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80세, 90세가 되어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사모님,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을 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의 배신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했어요. 72세에 시작된 제 2번째 인생이 더 빛나고 의미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옥자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에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